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동국대학교의 숨겨진 별을 찾아 떠나는 박은슬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수많은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명문대학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특별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바로 이분들이 우리가 주목할 숨겨진 별들입니다. 이번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갔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의 용기와 헌신을 되새기며 그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잊혀서는 안 될 한 영웅의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범상 김범리는 1899년 8월 23일 경상북도 신영군 치산면 치산리에서 아버지 김정택과 어머니 김학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부산에 있는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는데요. 당시에 그는 이미 불교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열정은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이후 김범리는 불교계에서 세운 신식학교인 중앙학림으로 편입한 후 유심회에 참가하여 불교계 청년으로서 독립의식을 길러갔죠. 그리고 김범리 선생이 공부했던 이 중앙학림이 바로 동국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김범리의 길은 단순한 종교적 수행에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3.1운동 당시 영남의 불교계 독립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불교를 통한 마음 수련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 투쟁하는 것 또한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3.1운동 준비가 바쁘게 이루어지던 당시 민족 대표의 일원인 한용운은 중앙학림에 강의를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때 김범리과 한용운의 연이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김범리는 1919년 3.1운동 직전에 한용운으로부터 기미독립 선언서를 건네받았고 만세 시위를 일으키기로 계획했는데요. 이에 3월 18일 동래군 읍내장날을 이용해 만세 시위를 일으킨 뒤 일본 제국경찰의 경계망을 피하고자 했죠. 김범리는 그해 4월 한국민단본부 대표 자격으로 파견되는 것을 구실로 하여 상해로 망명한 뒤 임시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상해 임시정부 특파원 자격으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독립의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김범리를 포함한 한국민단본부는 승려 백초월을 중심으로 중앙학림 출신 승려 수십 명이 결성한 항일 비밀결사로서 기관지인 혁신공보를 발행하기도 했으며 군작은 수업활동을 전개했죠. 이후 김범리는 1920년 초 의용순군을 계획하고 국내에 들어왔으나 사전에 동지가 붙잡히는 바람에 다시금 상해로 망명하였고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의용순군 계획이 좌절된 후 1921년 그는 본래 김범윤이었던 이름을 김범린으로 바꾸고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승려로서 외국 유학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폭넓은 세계를 접하며 그 속에서 조국 독립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유학에 나선 것이었는데요. 김범리는 파리대학 철학과에서 학문을 연마하며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피아박 민족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제를 발표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며 일제를 규탄하고자 했죠. 파리에서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한 김범리 선생은 조선어 사전 편찬을 위해 프랑스어와 불교 용어 심의 및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 한용운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비밀결사 조직인 만당을 결성하였는데요. 만당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배척하였고 정교 분리를 주장하며 경남 사천의 다솔사를 근거지로 비밀투쟁을 전개하였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일제의 감시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1930년대부터 다솔사, 범어사 등의 사찰을 돌며 불교 교약을 강의하면서 우리말을 되살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범리는 이렇게 우리말과 글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다가 1938년 앞서 언급한 만당이 노출되면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지속했으며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또다시 투옥되었죠.
해방 후 김범린 선생은 불교계를 정화하고 혁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1946년에는 비상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참여했고 조선과도 입법의원으로도 활동했죠. 김범린 선생의 업적은 교육계에서도 빛났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감찰위원회 위원, 고등고시 위원 등을 거쳐 1952년 10월에는 제3대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1953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교육과 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지내던 중 1964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그를 기리며 올해 3월 14일 범상 김범린 60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였죠. 내 나이 12살 때 조국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비분 통곡하는 어른들의 그 몸부림을 보았다. 그분들의 서러워하던 그 모습이 내 인생의 가는 길을 지배하는 자극이 되었던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 평생 동안 조국 독립의 염원이 유일의 신념처럼 몸에 배었을 것이다. 범상 김범린이 생을 마감하기 1년 전에 나온 내 인생 편력의 회랑에서라는 글에 실린 그의 회고입니다. 오늘 동국에 숨겨진 별 중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 무척 기뻤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의 길을 밝게 비춰줄 별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윤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